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 259인 중 찬성 256인 기권 3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건 문제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변경 공약에 따라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권에 대하여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혜병 특검법을 반대해서 이 자리를 지금 비우고 있는 국민의힘 총선 민심을 똑바로 새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재석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의 퇴장 속에 최상병 특검법안 야당 단독으로 처리가 됐죠? 여기 지금 속보가 나오는데요. 그리고요, 이와 관련해서 지금 방금 전에 대통령실의 어떤 반응, 입장도 나오는데 속보로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대통령실 최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을 이용한 나쁜 정치라고 규정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알려드리죠. 그리고요, 공수처, 경찰 이미 수사 중이다. 이거 정치적 의도가 있는 법안 처리다. 이렇게 지금 반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요, 협치 잉크 마르기도 전에 민의를 거스른 것. 이태원 참사 특별법, 이거는 협치, 어떤 이런 내용을 좀 담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받았는데 오늘 같이 처리가 된, 그 뒤에 처리가 된 최상병 특검법, 이거에 대해서는 좀 대통령실이 강력히 지금 약간 비판적인 입장을 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요, 오늘 대통령실이 최상병 특검법 강행 처리에 유감 표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죽음 이용한 나쁜 정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럼요, 방금 전에 이 속보 전해드렸는데 이 영상 목소리로도 좀 들어와 있습니다. 대통령실 오늘 입장 낸 건데요. 들어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의사 일정까지 바꿔가며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대단히 유감입니다. 공수처와 경찰이 이미 본격 수사 중인 사건임에도 야당 측이 일방적으로 주도하는 특검을 강행하려는 것은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영수회담에 이은 이태원 특별법 여야 합의로 처리로 여야 협치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시점이라는 점에서 민주당의 일방적인 입법 폭주를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협치 첫 장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민주당의 입법 폭주를 강행하는 것은 여야가 힘을 합쳐 민생을 챙기라는 총선 민의와 국민들의 준엄한 명령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 야당은 오늘 강행 단독 처리를 했고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즉각적으로 유감 표현과 함께 어떤 반발하는, 그러니까 저런 얘기를 들어보면 아무래도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 왔습니다. 자, 오늘 내용 좀 정리 좀 해보죠. 화면에 있습니다. 자, 오늘 의사 일정을 변경했어요. 원래는 이 안건이 안 올라간 건데 의사 일정 변경, 그러니까 어떤 국회 어떤 절차를 거쳐서 새로운 안건을 올린 거죠. 최상병 특검법을 새로 안건으로 긴급하게 올린 겁니다. 이걸 이제 국회의장이 동의를 한 거죠. 사실 그동안 국회의장은 좀 합의를 강조했었는데 오늘은 민주당의 요구를 받아주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강행 처리에 항의하면서 본회의장이 퇴장했고요. 민주당은 민주당 주도로 야당 단독 표결 진행해서 찬성이 168표로 가결이 된 상황입니다. 자, 그럼요. 다음 준비된 영상에 국회의장이 등장하고요. 그다음에 통과 이후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21대 국회 임기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60일 이후를 기다릴 수 없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안건의 신속 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추어 볼 때 21대 국회 임기 내에 어떠한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의 건을 표결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68인 중 찬성 168인으로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협치파괴 국회의장 각성하라! 자, 이준우 전 여의도연구원 기획위원 나와 계신데요.
뭔가 어제까지만 해도 요거 뭐 협치라는 어떤 성과가 있는 거 아니냐. 이태원 참사 특별법 관련해서는 합의가 있으니까 오늘 뭐 이 정도 통과됐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일은 또 과거에 많이 봤던 모습. 강행 처리 그리고 이른바 국회 본관에서의 시위 그대로 나타났는데요. 우선 좀 궁금해지는 게 그동안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 특히 최상병 특검법안 이거 관련해서 여야 합의가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이거를 본회의에 올리지 못한다. 이런 입장이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뭐 안건 변경, 뭐 동의안 이런 걸 좀 민주당이 요구를 받아주면서 본회의에 올려서 그리고 처리가 됐어요. 네. 그동안 민주당의 압박이 있었는데 민주당 압박이 통한 겁니까? 압박이 통한 거죠. 의장은 본인은 이제 명분을 내세워가지고 국회 일정이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예. 어쩔 수 없이 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이제 민주당 압박에 본인이 밀려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박지원 이제 당선인이죠. 박지원 당선인이 예. 아주 모욕적인 발언까지 하면서 사실은 욕설이 그 들어가 욕설이죠. 욕설하면서 김진표 국회의장을 아주 맹비난했고요. 예. 그다음에 조국 혁신당의 그 박은정 당선인이죠. 그분 예. 초선도 아니고 당선이에요. 예. 당선인도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해서 아주 세게 비판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의장이 보기에는 아주 새까만 후배 정치인인데 그분한테도 욕을 이제 먹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또 얘기 나온 게 뭐냐면 해외 이제 외유 얘기가 나온 거예요. 4일날 지금 해외 출장이 잡혀 있죠. 그렇죠. 예. 4일부터 18일까지. 그러니까 5월을 거의 사실 통째로 비우는 건데 이걸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국회의장이 이렇게 해외에 많이 나가도 되느냐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나간 거를 다 공개를 한 거예요. 민주당에서 뭐라고 공개했냐면은 37개국을 갖고 예. 17번을 갖고 예. 총 154일을 갔다. 너무 외유를 많이 갔다라고 압박을 하니까 이거 내가 버티다가는 완전히 이제 민주당에서 이제 뭐 찍혀서 좀 자기 명예도 예. 좀 이제 심각한 타격을 입을 것 같으니까 어쩔 수 없이 밀려서 이제 받을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뭐 추미애 당선인도 그 얘기했지 않습니까? 예. 국회의장이 일을 하지 않는다. 물론 예. 이제 중립의 의무가 있지만 일을 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표현을 해가지고 김진표 의장을 압박을 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가 압박이 통하면서 아마 오늘 처리된 것 같습니다. 일단 과정의 문제였어요. 그동안 국회의장이 보였던 태도와 오늘의 어떤 이 처리 과정에는 약간 변화가 생긴 거죠. 그 부분도 좀 주목을 좀 받았고요. 자, 일단 그렇다면 법안은 처리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대통령실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판단, 거부권 행사 여부의 판단이 좀 남아있게 되는 거죠. 화면 좀 보겠습니다. 오늘 이 법안이 처리되기 전에 대통령실 관계자가 언론에 낸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이 입장은 오늘 이 최상병 특검법이 통과되기 전에 나온 거예요. 일단 공수처와 경찰 수사 후 특검 도입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순리다. 거부권 행사 여부 예단하기 어렵습니다라고 약간 이렇게 물음표를 찍어두는 반응이었는데 방금 전에 전해드렸죠. 지금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입장을 냈잖아요. 이거 유감이다. 그리고 약간 뭐 폭거다. 약간 이런 취지로. 그리고 지금 이런 거는 있을 수 없는 내용이고 협치를 깨는 거다. 약간 강력한 비판 입장을 냈기 때문에 아무래도 거부권 행사를 지금 진지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이 되죠. 이런 가운데 오늘 법안 처리가 끝난 뒤에 윤지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어떤 입장을 좀 냈습니다. 들어보시죠.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협조할 수 없습니다. 물론 새 원내대표가 앞으로 의사일정과 관련해서는 뭐 협의를 하겠습니다만은 서로 기만하고 불신이 팽배된 이런 상황에서 국회 의사일정 협의가 원만하게 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이거는 자세가 저는 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일방적으로 처리하고 또 국정 운영에 발목을 잡겠다는 그런 저희가 깔려있는 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김성일 정치평론가. 지금 민주당이 오늘 본회의에서 일단 단독으로 처리시켰는데 이 며칠 전부터 예고됐어요. 오늘 반드시 기필코 통과시키겠다. 그리고 이게 맞습니다. 민주당 뜻대로 관철이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보면은요, 지금 정치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분석들을 해놓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있을 거라 이걸 예상을 하고 거부권 행사를 전제한 다음에 그 이후에 또 다시 한번 재의결을 해야 되잖아요. 이것까지 감안해서 21대 국회, 그러니까 5월이 끝나기 전에 그것까지 일정을 다 계산해 놓고 오늘 처리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5월에 반드시 재의결을 하겠다. 그렇죠. 이거
그렇게 지금 얘기가 나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5월 말까지가 21대 임기 마지막이잖아요. 지금 현재 국회가 5월 말이면 이제 그때까지 해산되는 거죠. 예. 네. 그렇기 때문에 5월 초에 이것을 해야 15일 내에 제2 요구를 받아서 본회의 일정을 잡아가지고 처리를 할 수 있는 거죠. 기간을 확보하려면 5월 예. 초에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15일 뒤에 그 안에 거부권 행사가 있고 그렇죠. 그 뒤에 다시 예. 재의결을 하고. 오늘 본회의에 처리 못한다는 것은 예. 거부권이 행사되면은 그것을 재의결할 수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냥 보여주기식의 통과가 될 수 있고 그 비난의 역풍에 직면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 민주당이. 오늘이 2일이잖아요. 네. 근데 2일이 오늘 안 됐어요. 예를 들어서 뭐 국회의장이 이건 합의가 없으니까 안 됐다. 안 근데 되죠. 그럼 일주일 뒤에 다음 주나 아니면 일주일 뒤도 안 되죠. 의장이 18일 날 돌아오는데. 18일 날 출장 끝난 뒤에 돌아왔을 때 통과되면 날짜상으로 안 그렇죠. 안 나온다는 되죠. 거죠. 안 나오죠. 자동 폐기가 된다는 거죠. 자동 그럼. 폐기되는 거죠. 아, 그걸 계산했다는 겁니다. 계산을 한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좀 전에 뭐 대통령실에서 민의를 거스른다는 말을 했는데요. 진짜 예. 언어도단입니다. 언어도단. 왜냐하면 총선에서 최상병 특검과 관련된 민의는 이미 확인이 됐어요. 최상병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여론이 뒤집혀가지고 총선 참패한 거 다 알잖아요. 사실은 공천파동 이후에 사실은 국민의힘의 여론조사가 앞서가고 있다가 소위 말하는 이종섭 호주대사 임명을 하고 난 2주 상간에 예. 완전히 여론이 뒤집힙니다. 예, 이 정권에 대한 심판 여론이 그 사건을 계기로 급부상을 하게 됩니다. 예. 그러면 총선의 민의는요, 최상병 특검을 하라는 것을 사실상 확인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실은 여야 합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고 예. 야당의 독주에 대해서 나름 쓴소리를 많이 하는 사람에 속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저도 예. 이것만큼은 총선 민의로 확인된 거기 때문에 국회의장이 이거는 하시는 게 맞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그러면은 공개적으로 표명도 했어요. 저도. 국민의힘에서는 왜 이렇게 반대한다고 판단하세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말로는 이게 나올 게 하나도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나올 게 하나도 없는데 왜 그걸 못 봤습니까? 나올 게 하나도 없어가지고 실제로 하나도 안 나오면 민주당이 얼마나 큰 부담과 역풍이 되겠어요. 그죠? 근데 이렇게 막는 것은 대통령께서 대통령 후보 시절에 예. 이재명 후보를 두고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다라고 얘기한 걸 떠올리게 하잖아요. 예? 그거를 국민들이 의심하게 하잖아요. 왜 국민의 의심을 사서 삽니까? 그럴 필요가 저는 없다고 보고 예. 이거는 그냥 총선 민심에서도 확인하고 민의에서 확인한 거니까 예. 수용해 주시고 단 수용을 할 때 거부권을 거부권을 만약에 행사하더라도 만약에 예. 이 조건을 붙여서 그 특검 추천이 너무 야당이 모두 다 추천하게 지금 돼 있으니까 예. 이 부분만 수용해 준다면 예? 합의를 통해서 처리를 해달라 하고 조건부로 거부권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냥 쿨하게 나올 게 없으니까 쿨하게 수용을 하시든가 하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정치적으로 앞으로 국정을 운영해 나가시는데 훨씬 도움이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서정욱 변호사가 지금 김선희 평론가 말씀하시는 걸 그냥 쫙 쳐다보시면서 막 말할 준비를 하고 계셨어요. 예, 하시죠. 어떤 입장이십니까? 지금 어떤 의견 갖고 계세요? 이 부분은 이제 그 박정훈 대령이 최초로 잘못한 겁니다. 그분이 그냥 이런 대민 구조 작전하다가 예. 한 분이 안타깝게 돌아가셨으니까 경찰에서 수사를 해서 예. 어디까지 책임이 있는지 경찰에서 판단해서 예. 저기로 처분해달라 이렇게 그냥 개요만 적어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예. 본인이 압수수색권도 없고 본인이 강제 소환해서 수사할 권한이 없어요. 예. 법이 바뀌었단 말이에요. 수사도 안 하고 사단장이 과실이 있다. 연대장이 과실이 있다. 이렇게 공동정범으로 과실범 이렇게 단정적으로 본인이 수사를 할 권한도 없고 수사를 하지도 않았잖아요. 예. 근데 이 과정에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냥 사건을 조용하게 개요만 경찰에 보내면 예. 경찰에서 사단장까지 책임이 있으면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되고 예. 책임이 없으면 빼면 되잖아요. 왜 본인이 월권합니까? 왜 항명합니까? 군인이. 이 모든 거는 박정훈 대령이 항명에서부터 잘못됐다. 예. 이걸 분명히 해야 되고요. 예.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이제 공수처는요. 변호사들 중에 실력 있는 시험 봐가지고 이게 선발하는 어떻게 보면 이게 기관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특검은요. 그냥 변호사들 중에 자원해서 이게 수사관을 뽑는 거예요. 특검이 공수처보다 이게 수사를 잘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많은 돈을 들여서 공수를 만들었으면 지금 수사를 열심히 하고 있잖아요. 예. 조금 이렇게 지켜보고 한 두세 달 뒤에 규명하면 뭐가 이게 죽음의 원인이 달라집니까? 한 두 달 뒤에 규명하면 원인이 달라지느냐고, 최상병 죽음의 원인이. 그게 아니잖아요. 이미 오랜 시간이 지났어요. 예. 지금 이게 두 달 공처 지켜보고 특검하면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미리 하는 걸 뺏어옵니까? 그 의도가 뭡니까? 이게 저는 문제고요. 지금 경찰 공처가 수사를 하고 있으니 예. 저는 결론을 보고 아마 이게 특검 하든지, 그때도 국민이 요구하면 예. 그다음에 총선 민의 운운하는데 총선이 최특검만 가지고, 최상병 특검만 가지고 표 찍습니까? 5.4% 차이 나는데 예. 뭐 물가가 대파 때문에 찍을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다른 게 여러 가지 수천 가지 총선의 원인이 있잖아요. 예. 이걸 무조건 총선 민의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어요. 아니 진짜 제가 한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네, 말씀하세요. 5.4% 계속 얘기하시잖아요. 그 얘기 하시면 안 돼요. 대통령은 0.73% 이겨가지고 대통령 되신 분이에요. 그러면 왜 그렇게 독선 독주를 하십니까? 0.73%뿐이 못 이기신 분이. 그 논리는 아예 쓰면 안 된다니까요. 그냥 승복을 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예. 하나 더 좀 있으십니까? 전에 뭐 국민이 몰라서 이게 뭐 법리나 이런 것들을 몰라서 지금 그러는 게 아니에요. 이 정부가 신뢰를 잃었기 때문에 그 민의로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 이런 과정이나 뭐 수사를 먼저 하는 게 맞다는 논리나 이런 거 국민들이 몰라서 정말 이 최상병 특검을 지지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국민의 민도를 너무 무시하시는 말씀이시죠. 총선의 민의가 그건데 왜 다른 소리 하시냐, 약간 이런 말씀하신 건데 지금.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0.73 이기가 왜 독주하느냐고 비판하잖아요. 그럼 아니, 이게 제가 똑같은 비판한 게 비판을 해야죠. 아니라 아니 민주당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안 된다고 말씀을 자기들은 알겠습니다. 자기들은 0.73 져서 독주한다고 비판하면서 예. 자기들은 이게 5.4% 이겨놓고 독주하면 그럼 이게 그 비판이 안 맞잖아요. 아니 제가 비판한 게 아니라 아니, 그 민주당이 비판을 그냥 반박한 알겠습니다. 거라니까. 알겠습니다. 두 분은 뭐 항상 나오시면은 뭐 항상 달라요. 자리도 다르지만 의견도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오늘도 역시 그러셨는데. 자, 일단 상황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통령실로 가겠죠. 그럼 거부권 행사 여부에 대한 어떤 결정이 조만간 나오겠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민주당의 움직임 이렇게 이어질 것 같은데, 오늘 사실은 이 최상병 특검법 표결과 관련해서 주목을 받으신 인물이 2명이 있습니다. 화면으로 좀 볼까요? 그 내용이요. 여기 보시면 일단 안철수 의원이 있어요. 안철수 의원이 그동안 언론을 통해서 본인이 이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찬성한다는 입장 냈거든요. 그리고 혹시 찬성표 던지겠습니까 할 때 그렇다고 했어요. 근데 오늘은 다른 국민의 의원들과 마찬가지로 그냥 표결 때 퇴장했어요. 표결을 안 했어요. 그리고 오늘 국민의 의원들이 이렇게 반대 집회도 국회 본관에서 했거든요. 거기에도 참석을 합니다. 그 모습 좀 볼까요? 지금 퇴장하잖아요. 예. 여기 뭐 안철수 의원 보이고요. 그리고 여기 집회도 열렸는데 여기도 안철수 의원이 참석을 좀 했어요. 이렇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럼요. 앞서서 이 찬성을 하는 본인이 여기 최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자기는 찬성하는 의견을 밝힌 목소리가 있거든요. 내용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찬성입니다. 그럼 찬성표 던지실 계획이세요? 저는 그렇습니다. 아, 그래요?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마치겠습니다. 윤활정 변경 동의안에 따라 오늘 본회의에 순직 해병과 국민들이 민생 법안 하나라도 처리해달라는 간절한 소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면하고. 자, 그리고요, 김웅 의원은 퇴장하지 않고 이 특검법안에 대해서 앉아서 표결을 하고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저렇게 좀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두 의원이 오늘 주목을 받았는데, 유경호 소장님, 특히 안철수 의원은 어떻게 된 겁니까? 지금까지 한 말이 있는데 오늘은 약간 다르네요. 스스로 매를 벌었다. 이건 좀 제가 점잖은 표현이고요. 개념이 없는 정치인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좀 제가 조롱 섞인 식으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안철수 의원이 저기 가서 피켓을 들고 서 있었는데 왜 여기 국민의힘 의원들이 모여 있지? 이것도 모르고 가 서 있는 거 아닌가. 최상병 특검이 뭐야? 특검법이 뭐야? 오히려. 최상병 특검법이라는 게 뭔지도 모르면서 저는 찬성입니다. 혹시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야? 이런 식의 조롱까지 당해도 싸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까 보니까 어제 어느 매체가 또 안철수 의원에게 다시 물었다는 거예요. 유튜브
어느 채널인데 예. 근데 또 어제도 찬성입니다라고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 거죠, 그럼?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런 식의 조롱까지도 받아도 정말 싸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하나하나가 앞으로 정치인 안철수가 다른 일을 할 때 얼마나 족쇄가 되겠어요. 혹시요, 지금 사실은 조만간 당대표를 좀 뽑아야 되잖아요, 국민의힘. 저런 분이 당대표를 나간다고요? 의심을 한 그건 정말 국민의힘 모르겠습니다. 국민의힘의 반대쪽에 있는 분들은 오히려 박수치지 않을까 싶어요. 저렇게 원칙도 줏대도 없는 분이 예. 당의 얼굴이 되면 뭐 그 당이 잘 굴러갈까 이런 식의 조롱도 충분히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아까 우리 서정욱 변호사와 김상열 평론가의 논쟁 그냥 보고만 있었습니다만 예. 저도 딱 하나만 숟가락을 올리고 싶다면 그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의 개인 의견일 거라고 저는 봐요. 최수근 상병의 특검, 최수근 상병의 죽음 이걸 둘러싼 여러 논란이 이번 총선의 주된 요인이 아니었을 거다라는 얘기는 우리 서정욱 변호사님의 견해이기를 저는 제발 바라고요.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의 주류들이 역시 똑같이 생각한다면 그렇다면 정말 암울해진다. 그러니까 왜 이번 총선에서 200석 가까운 그런 의석이 한쪽으로 몰리고 이게 정말 큰 매가 됐다고 예. 평가를 하는지를 아직도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아까 김진표 의장도요. 민주당의 압박에 굴복했다고요? 아니죠. 민심에 굴복을 한 거죠. 민심이 가만 놔뒀겠어요? 불과 하루 이틀 상관이지만 김진표 의장이 그걸 외면할 수 있었겠어요? 그걸 외면했으면 김진표 의장 역시 국회의장으로 정말 제대로 될 분이 간 거는 아니라는 평가를 막판에 본인이 오명을 뒤집어 썼을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민심에 굴복을 한 거라고 저는 봅니다. 안철수 의원 마찬가지로 저는 안철수 의원이 단순히 어저께까지는 최수근 상병 특검법에서는 찬성하겠습니다 해놓고 오늘 반대 기권 가가지고 오히려 피켓 시위까지 동참한 저거 하나는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안철수라는 사람은 신뢰와 줏대가 없는 거에 대한 아주 두고두고 이 잣대가 되지는 오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 안철수 의원이 없으니까 제가 좀 변호를 한다면 변호를 지금 하신다고요? 국민의힘의 의원들이 두 흐름이 있어요. 아예 제처럼 이제 특검을 아예 반대하는 흐름이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안철수 의원처럼 특검을 하자. 일단 공처 보고 하자. 공처 보고 하자. 시기를 그래서 이제 안철수 의원은 여야 합의로 공처 보고 하자기 때문에 오늘은 일방적으로. 근데 이게 무조건 통과시키니까 아마 반대한 게 아닌가. 시기적인 차이가 좀 있다. 제가 대화를 해본 바로는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아까 그런 총선 민심에 물론 지금 여론도 최상면 특검이 높다는 거 제가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자꾸 이게 총선 민심하는데 그럼 총선 민심이 김건희사 특검도 총선 민심, 한동훈 특검도 총선 민심, 모든 게 민주당이 밀어붙이는 모든 법안은 민주당 이기성이 다 총선 민심. 그건 아니잖아요. 따라서 그 이야기를 제가 한 거죠. 물론 전체 여론이 높다는 건 인정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 비약을 하시면은 안 되고요. 저는 최상병 특검까지는 저렇게 해도 된다고 했지만 그 이상의 것들은 저는 또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과유불급이라고 저는 얘기를 했다고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너무 일반화의 오류를 너무 많이 범하시면은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까지 그냥 두 분이 팽팽하시네요, 지금요. 자, 오늘 국회 상황 좀 전해드렸습니다. 이게 또 오늘로 끝나지 않습니다. 계속 뭔가 이어지는 상황이 발생을 할 것 같습니다.